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주가가 크게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4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4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51% 하락했습니다. 이날 변동성 지수는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밀린 것이 변동성 지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주가 이날 2% 이상 하락했고 이미 소비재 관련주도 2% 이상 밀렸습니다. 헬스 그리고 통신 관련주도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산업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구글이 2% 이상 떨어지고 아마존도 2% 이상 떨어지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6% 이상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이날 그리고 스냅의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버진 갤럭시의 주가는 이날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19% 이상 떨어졌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날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가량 올랐고요. 주택건설업체 KB홈의 주가는 이날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16%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미 7%를 웃도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한 0.2% 오르면서 전달의 1% 상승에 비해서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물가가 고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오쯤에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그 피터 부크바 씨는 누군가가 기술주에서 한 번에 나를 빼줘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한 번에 기술주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이날 이제 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테이퍼링이 종료되자마자 첫 금리 인상 을 할 위치에 지금 우리 경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곧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확고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85%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월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고요. 그 같은 분위기에도 오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1.6%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7%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내에 2% 근방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투자자들이 소화하면서 2% 가까이 오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의 랠리를 해칠 만큼 이 가파른 금리 상승은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략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률 자체가 1분기에 피크를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델타항공과 KB홈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상승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이후에 시장은 1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 자체를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대로 이제 10%나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삭소뱅크의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지금 트레이딩 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기업 4분기 기업 실적에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혹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 수준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그 수준을 지금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레인지 이 바운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다의 애널리스트는 4분기 기업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시장의 뭐 fear, 공포나 안도 혹은 그런 추측 을 계속 해오던 이런 기간을 이제 지나서 기업 실적이 좀 더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강한 분기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이 연휴 시즌에 많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 휴일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은 또 수혜를 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이제 3월에 금리를 인상하자 혹은 올해 3번이나 혹은 4번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차대조표는 올해 축소를 해야 되고 이전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더 긴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드디어 기술주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다시 재선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또다시 9% 이상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대비 9.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4% 상승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11월 수치는 0.8% 상승해서 1% 상승으로 수정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은 10월과 11월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상승폭을 크게 낮춘 셈입니다. 하지만 12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9.7% 올라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거래 마진을 제외한 12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달에는 각각 0.8%, 6.9% 상승한 바 있습니다. 포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포드 주가는 이날 최고 4.6% 오른 25.59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0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지난해 136% 이상 올라 S&P 500 지수의 상승률인 27%를 웃돌았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도 이미 22% 상승했는데요. 주가 상승은 회사가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포드는 자사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강한 수요를 고려해 생산 목표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해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0.22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인 0.14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총 매출은 94억 7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92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4분기 총 매출은 201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연방 보조금 45억 달러에 힘입어 2억 8천만 달러로 2년 만에 첫 이익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델타는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역대 최대인 12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 총 순이익은 3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4% 줄어든 수준인데요. 이번 주 14일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시티그룹의 실적을 시작으로 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은행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실적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방출로
기준으로 지난해는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방출 규모가 줄어든 점도 4분기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 거래량이 증가한 점은 트레이딩 수익에 일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국채금리가 4분기에 오름세를 보인 점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는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미국의 최고 경영자 중 59%는 물가 상승률이 최소 2023년 중반이나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영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했고 유럽 경영진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 물가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CEO들은 올해 가장 우려하는 외부 문제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꼽았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을 다음 문제로 꼽았습니다. 유럽의 최고 경영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았으나 중국과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은 코로나19가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통제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팬데믹에서 경제를 돕기 위한 연준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준이 오는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FOMC가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연준은 자산 매입이 종료되자마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인플레이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켄 총재는 버지니아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상태를 보인다면 더 공격적으로 정상화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해 3회 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경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공급망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지만 수요를 둔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거의 2년간의 완화 정책 끝에 2022년에는 상당한 긴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미러키 비즈니스 저널이 후원한 전망 토론에서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에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은 부족해 상품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번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기업 은행 실적이 발표되고요. 관련 소식은 이제 뉴욕에 새로 합류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내일 뉴욕요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증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의 데이로 휴장입니다.